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지칭하나 광의부동산 등으로 개념이 확대되기도 한다. 자, 여러분이 광의의 법률적 측면에서의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인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죠. 자, 협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 의해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 협의 부동산인데, 이 협의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이걸 말하죠. 근데 이것은 광의 부동산 등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죠. 왜냐? 여기다가 뭐를 대주죠? 준 부동산을 대해서 광의 부동산으로 개념이 확대되기도 한다. 1번은 뭐 맞는 지문이고, 2번 일정한 경우 동산이나 권리 등이 준부동산처럼 우리가 간주되는데, 준부동산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준부동산은 뭐죠? 등기 대상 물건도 있고, 등록 대상 물건도 있고, 등록 대상 권리도 있어요. 자, 권리 중에 우리는 어업권, 또 뭐가 있죠? 광업권. 그럼 그 2번에 권리는 어업권, 광업권이고, 동산은 뭐죠? 자동차, 20톤 이상의 선박 자동차의 건설 기계는 동산이죠. 그래서 이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같이 규율할 필요가 있는 특정의 동산 또는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의 집단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준부동산은 광의부동산에 포함되죠. 그래서 광의부동산과 관련된다. 2번 맞는 지문. 3번 준부동산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을 개념을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 하니까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이 광의 넓은 의미 부동산은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개념이죠. 네? 법률적이에요. 경제적 측면이 아닙니다. 3번 정답. 4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5개 꼭 기억하고 다루셔야 되겠습니다. 4번 맞고,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되어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물건, 즉 사회적, 경제적인 면에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정착물. 5번은 무슨 개념? 정착물의 개념이죠. 자, 협의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인데, 이 정착물에 있어서의 개념이 나와 있죠. 정착물의 개념. 원래는 동산이었지만은 토지의 설치 부착됨에 따라 항구적으로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이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물건은 뭐다? 정착물. 5번 개념입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 자, 하천, 제방, 유지, 여러분 늘 기억해두는 게 하천, 제방, 유지, 국어, 예? 이런 것은 잘 기억해두고, 여러분이 사찰 용지는 지목이 아니에요. 종교 용지가 지목이지. 사찰 용지는 지목이 아니라 종교 용지가 지목이고요. 택지 공지가 나오죠. 자, 택지 공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 자, 감정
평가상의 용어가 돼요. 사찰 용지는 지목이 아니라 종교 용지가 지목. 자, 28개의 지목 여러분이 그 중에서 좀 주의 좀 해두고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쉬운 문제인데 잘 틀려요. 또 보면은 3번 토지 특성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부동성이 나오죠. 자, 부동성에서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활동을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정보 활동도 중요하지만 수집된 자료를 현장에 가서 또 뭐 해야 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임장 활동 둘 다 우리가 중시가 돼요.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용도의 다양성은 자 2번이죠. 용도의 다양성은 자 주어진 부지에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럼 이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 그 토지로부터 어떻게 돼요?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시험에 나오면 제일 많이 출제되는 용어가 바로 뭐죠? 최유효 이용이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의 성립의 근거가 된다. 최유효 이용의 성립의 근거가 된다. 자, 인접성. 여러분, 부동성, 인접성.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그 옆에 토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뭐죠? 우리 지역 분석의 필요성을 또 제기해 주죠. 지역 분석의 필요성, 근거를 또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 4번 영속성이 나오죠. 이 4번의 영속성은 자, 영속성에서 우리는 토지 가치는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우리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 이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 토지 가치인데 이때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뭐가 돼야 돼? 예측이 가능해야 돼. 예측이 가능해야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예측의 원칙에 또 근거가 되죠. 예측이 가능해야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다. 그래서 토지 가치의 개념이 나타나죠. 5번 정답인데 개별성이죠. 개별성이 아니라 뭐죠? 우리 부동성 또 인접성에 있어서 뭐가 발생하냐?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자, 외부 효과로 인해서 자, 여러분이 위치가 고정된 특정의 토지를 개발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개발했다. 뭐가 발생하죠?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죠. 자, 여러분 공원을 개발하면은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죠?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개발에 따르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될 필요성, 환수 제도의 근거가 되죠. 이 개발 이익 환수 제도의 근거를 되는 게 우리는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했어요. 개별성은 아무런 관련 없어요. 5번 정답인데
또 부의 외부 효과가 있죠. 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개발하면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니까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우리는 감소시킬 목적으로 또 뭐를 용도, 지역지구제를 설정할 필요성이 나타나죠. 지역지구제 근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 개별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격 이외에 다른 수요 결정 요인들이 변할 경우에는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자, 여러분이 이 수요 양의 변화와 뭐를 구별하라? 수요의 변화를 구별해라. 자,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고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러니까 가격은 변화가 없고 가격 이외의 요인, 다른 수요 결정 요인이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할 경우에는 우리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요. 그러니까 1번 틀렸죠.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그러면 이 수요량의 변화가 뭐가 변하는 거죠? 여기가 가격이 변한 거지. 수요량의 변화가 가격이 변화를 하게 되면은 동일한 수요 곡선 어디서? 상.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우리는 점이 이동하는 것은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1번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1번 정답. 소득의 감소라는 이유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자, 수요의 변화 요인, 수요의 변화 요인,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중에서 소득이죠. 자,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소득이 감소해서 수요량이 뭔다? 줄어들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감소, 즉 수요의 변화죠. 수요의 변화는 수요의 증가와 수요의 감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2번 맞는 질문. 3번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은,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죠. 자,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자 부담이 낮아져요. 그러면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구매력을 높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도 뭐 한다? 증가하죠. 정상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합니다. 3번 맞고, 4번 균형 상태인 균형 상태인 시장. 자, 여러분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을 합니다. 건축비는 수요와는 관련 없고 뭐가 관련이죠? 공급. 그래서 건축비가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공급의 증가가 돼요. 그러면은 새로 요 점에서 균형 거래량 어떻게 되죠?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자, 균형 거래량은 뭐 한다? 우리가 증가하고,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 뭐 하락은 뭐 풀면 되고, 뭐 또 하나 또 그리면 되지 뭐. 수요, 공급이 주어지면
자, 상승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뭐가 되면 우리가 건축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죠. 공급의 감소가 돼서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 자, 5번 임대료가 상승하면 부동산 수요량이 줄어든다.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는데, 자, 이 A점에서 임대료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수요량이 뭐 한다? 이렇게 감소해요. 자, 이때 임대료의 변화에 따라서 이 수요량이 변동되는 이 효과를 우리는 가격 효과인데, 가격 효과는 어떻게 되냐? 임대료가 상승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커피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비싼 커피 소비를 뭐 한다? 줄이겠지. 이것을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면 비싼 임대료 소비를 줄여요. 비싼 임대 부동산 소비를 줄이죠. 대체 효과. 또 임대료가 상승하면 또 뭐가 되죠? 임대료가 상승하면 실질 소득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또 소비를 또 뭐 한다? 또 줄이는 것을 소득 효과.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또 실질 소득이 하락을 해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소득 효과. 그래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5번 맞는 질문.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공급 곡선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오죠. 기울기 급하면,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뭐가 되죠? 탄력적.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이게 최초의 균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B가 A에 비해서 대체제가 더 많다. 기억, 맞는 지문이죠. 자, 탄력적은 대체제가 비교적 뭐죠? 비탄력적인 상품에 비해서 뭐다? 많다. 탄력적은 대체제가 비교적 많다. 요거 하나, 또 하나는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또 뭐가 된다? 탄력적.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비탄력적.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 두 가지를 탄력적이 나오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자, 우선 기억은 맞는 지문이에요. 니은 공급이 감소하면, 자, 여러분 공급이 감소하면 얘기죠.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비탄력적, 요거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요. 여기 A. 뭐보다? 탄력적인 B보다 많이 올라요. A가 B보다 가격 변화폭이 커요. B가 아니라 누가 크다? A. 반대로 갔네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꼭 기억하고 다녀야지. 시험에 올해도 니은 같은 지문 시험에 올해도 출제합니다. 자, 디귿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할 경우 AB의 수요량 증가분 동일하다. 또 틀렸죠. 자, 부동산 가격 하락합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더니 한번 봅니다. 하락을 했더니 비탄력적은 이만큼.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수요량 증가분이 미미해.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니까 수요량 증가분이 이렇게 많이 증가해. A보다 B의 증가분이 더 크다. 그래서 틀린 질문.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A, B 모두 수요량은 감소한다. 네 번째는 맞았죠? 자, 뭐가 돼요? 우리는 A, B, A, B 모두 A, B 수요 곡선은 모두 뭐다? 우하향합니다. 자, A, B 모두 두 수요 곡선을 우하향하는 것은 뭐가 성립하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수의 법칙이 성립을 한다. 자, 수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수의 곡선이 우하향한데 수의 법칙은 뭐죠? 수의 법칙은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은 싸니까 소비량을 늘리고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오르면 비싸니까 소비자는 그 상품 소비를 이전보다 줄이죠.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변동이 반대로 변동하는 게 수요 법칙인데 가격이 지금 뭐 한다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뭐 한다? 감소해. 수요 곡선이 둘 다 우하향하니까 어떤 경우? 요 경우죠. 가격이 오르면 A, B 모두 수요량이 감소한다. 기역과 리을 두 개가 맞네요. 3번 정답.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의 가격 탄력성이란 뭐뭇에 대한 이렇게 나오면은 자, 뭐뭇에 대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에가 분모거든요. 앞에가 분모고 뒤에가 뭐가 나와야 돼? 분자. 뭐뭇에 대한 나오잖아요. 뭐뭇에 대한 나올 때 앞에가 뭐죠? 분모고 뒤에가 뭐다? 분자예요. 그러니까 뭐의 변화율? 가격. 수요량이 아니라 뭐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 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뭐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그런데 문제는 항상 수요 가격 탄력성 음수가 있는데 뭐뭇에 대한 나올 때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작년에도 투자론에 나왔잖아요. 지분에 대한 부채비율. 작년에 출제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에는 뭐다? 분모. 뒤에는 뭐다? 분자. 1번 틀린 지문. 2번 수요가 증가할 때. 자, 여러분 2번은 또 아까 앞에서 또 풀었거든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급하면 뭐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자, 이렇게 주어졌죠. 자,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른다. 얼마만큼 오르냐?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요. 뭐 탄력적일 때는 적게 올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오른다 하면 안 돼요. 뭐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오르는 겁니다. 2번 틀린 질문. 3번 수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3번 수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일 때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인 단위 탄력적이죠. 그러면은 이 점 A점에서 가격이 오르면 수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뭐다? 감소한다. 3번 정답. 4번 수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하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이런 그림 오늘 배웠어요. 자, 이 그림에서 조세를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이동하는데 이 점에서 누가 수요자는 어떻게 돼요? 세금을 적게 부담하죠. 이 부분 수요자는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누가 많이 부담하고 있죠? 공급자가 많이 부담한다. 자, 이 파란 부분이 공급자 부담 부분인데 이 공급자가 뭐 누구보다 수요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합니다. 4번 틀린 지문. 5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평선. 자, 수평선이 자, 공급이 주어졌죠. 자,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틀렸네. 수평선이면 가격 하락한다고 뭐 볼 거 없지 뭐. 가격은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하면은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은 변하지 않아.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불변.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어떤 시장에서 동일한 수요 함수 Q 리꼬르 동일한 수요 함수 Q 리꼬르 얼마? 마이너스 P 플러스 10을 갖는 두 명의 수요자가 있고 또 동일한 공급 함수 Q 리꼬르 얼마죠? EP Q 리꼬르 EP 마이너스 5를 갖는 두 명의 공급자가 있다고 하자. 시장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 얼마냐? 둘 다 동일한 수요 공급을 두 명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시장에 소비자가 내가 4개 소비하고 있어. 동일한 수요 함수를 가는 사람 한 사람 더 있어. 그럼 4개 합치니까 몇 개? 아, 내가 4개 소비했는데 동일한 소비 함수를 가는 사람이 또 몇 개? 한 사람 더 있으면 4개니까 합치면 8개. 4개 잘 더해요. 그런데 요걸 계산하면 안 돼. 2명 있으면 이거 계산이 안 돼. 문자가 들어가니까 봐. 2명 있으면 곱하면 되지 뭐. 여기 수요량이잖아요. 수요량이니까 양변에 뭐를 곱해주면 돼? 1을 곱해주면 되지. 1을. 그러면 2 곱하기 Q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0인데 문제는 이 Q가 뭐예요? 시장 수요량이에요. 내가 소비한다 한 사람 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무슨 거죠? 2 곱하기 Q는 뭐다? 시장 수요량이야. 요건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이고 두 사람 곱했으니까 요건 시장 수요량은 얼마? 시장 수요량은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괄호를 풉니다. 마이너스 2P 플러스 얼마? 20. 자, 여기도 공급이 또 두 명의 동일한 공급 함수를 가진 두 명이 있으니까 2 곱하기 또 Q인데 또 양변에 뭐를 곱해줘야 돼? 또 1을 곱해주면 되지. 두 명이니까. 이 공급량이 2배 해주면 되지. 그럼 또 이것이 뭐죠? 그럼 요 2 곱하기 Q가 바로 이것은 시장보다 공급량. 이게 시장 공급량. 시장 공급량 얼마? 또 괄호를 푸니까 4P 마이너스 얼마? 10. 자, 지금 균형을 구할 때는 시장 수요량과 시장 공급량이 같다. 시장 수요량과 시장 공급량이 같을 때 균형이다. 그럼 시장 수요량 얼마? 마이너스 2P 플러스 22 시장 수요량. 시장 공급량은 4P 마이너스 10. 서로
같다. 너무 마이너스 2p와 4p 담고 6p고 20에 10을 대주니까 얼마? 30. 따라서 균형 가격은 양변을 6으로 나누니까 5. 균형 가격이 이거죠?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5가 들어가죠? 4, 5, 20에 10을 빼니까 균형 거래량 10. 1번 정답. 중요한 건요,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 요거에 구하는 게 포인트. 균형은 요거 서로 같다. 균형 나면 같다 해서 풀면 되는데, 문제는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을 구할 수 있느냐, 요게 포인트. 자, 8번. 부동산 경기 변동과 중개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하향 시장에서는 자, 하향 시장에서는 종전에 있어서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매매 활동 위에 있네요. 위에 있으니까 먼저 가격 설정 위에 있으니까 뭐 상한선이 포인트죠. 1번 맞는지 뭐. 포인트는 상한선이에요. 2번 상향 시장에서는 매도자는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해서 거래 성립을 뒤로 미루려는 반면 매수자는 오르기 전에 살려가니까 거래 성립을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뭐 2번 맞죠. 그래서 매도자가 중시되잖아요. 중개 물건 의뢰 접수와 관련해서 경기 안정기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매각 의뢰와 매입 의뢰 수집이 다 같이 중요해요. 경기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3번 맞는 지문. 4번 실제 수요 증가에 의한 공급 부족이 발생해. 여러분 공급 부족이면요 누가 왕이야? 매수자, 매도자. 매도자가 우위야. 매도자 우위예요. 공인중개사는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를 확보해야 거래가 이루어지지. 매도자 우위에 있는 시장입니다. 4번 정답. 매수자 밑줄 이게 포인트지 뭐. 자, 5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경기 변동 폭은 큰 경향이 있다. 왜냐?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타성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정답. 이런 거는 그림 그려고 생각 곰곰이 해보면 되죠. 이쪽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회복 상향에서는 뭐가 아까? 그래서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되고, 반대로 여기는 뭐죠? 빨리 매각을 하려니까 여기는 매도자는 빨리 매각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니까 여기는 누가 우위에 있다?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 요거 이해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9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불완전한 시장이다. 자, 9번의 1번은 바로 뭐죠? 부동산 상품이 개별성의 특성에 따라 뭐 되기 때문에 비표준화되어 있죠. 이 비표준화되어 있고 또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성의 특성에 따라. 1번 맞고요. 2번 부동산 시장은 영속성의 특성에 따라 장기적인 상황의 예측을 필요로 합니다. 3번 부동산 시장은 부증성의 특성에 따라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많아요. 맞는지 뭐.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입지적 시장을 형성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정답이네요. 부동산 시장은 동질적인 상품의 시장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불안정 경쟁 시장 양성이다. 부증성이 아니라 요거 개별성. 부증성이 아니라 상품이 비표준화됐잖아요. 비표준화니까 동질적인 우리가 상품의 시장 형성이 어렵지. 9번에 5번이 정답. 자, 10번.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한 정보까지도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의 필요 충분 조건. 뭐죠? 뭐 있어? 가능성이지.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반영되는 가능성이지. 가능성, 효율적 시장이잖아요. 가능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되는 시장이니까 답은 완전 경쟁 시장이 나와야지. 1번 정답. 이런 쉬운 문제 틀리면 안 돼요. 말을 약간 돌려서 출제한 건데. 효율적 시장? 그거 다 파라고 내는 거예요. 효율적 시장, 강성, 중강성, 강성 다 합친 건데. 3번 하라고 내는 문제지. 11번. 야, 저번 주에도 출제했는데 설마 이건 안 틀렸겠죠? 예? 아래의 그림을 보고 허브의 상권 분석 모형을 이용해 A 매장의 이용객 수. 자, A 매장의 이용객 수를 구할 때는 항상 뭐죠? A 매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뭐부터 먼저 구해야 돼? 시장 점유율부터 먼저 구해야 돼. 시장 점유율부터 먼저 구해야 돼. 여러분 저번 주 푼 것보다 쉬워요. 저번 주는 3개 다 구했는데. 자, 우선은 어떻게 돼요? 공간 마찰 계수는 뭐로? 2로 가정하니까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데 매장 면적의 뭐죠?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 자, A 매장 면적 18,000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분모는 전체입니다. B 매장 면적 4,000에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C 매장 면적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그거 다 대주면 이게 전체 각 매장 유인형 합계가 전체고 구하고자 하는 A가 나와야죠. 18,000 3의 그럼 얼마가 돼? 18,000을 9로 나눠주니까 2,000. 4,000을 2의 제곱 4로 나눠주니까 1,000. 16,000을 16으로 나눠주니까 1,000. 4,000분의 2,000이니까 2분의 1. 퍼센티지로 가려면 100을 곱해주면 되죠. 50%가 돼요. 그러면 A 매장의 시장 점유율을 구했으니까 이제 이용 객수는 얼마죠? 우리 10만 명 고객 중에 몇 프로가 A 매장을 이용하고 있다? 50%가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고객의 수는 5만 명. A 매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4번 정답입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중개사 갑은 A 공장과 B 공장의 대표로부터 공장용 부지 구입을 의뢰받았다. 갑이 조사한 각 공장의 특징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각 공장은 어떤 입지 유형으로 할 것인가? A 공장,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 자,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 힌트가 됐네요, 우선. 그리고 상품보다는 원료의 부패 가능성이 높다. 부패 가능성이 높은 거 원료 통조림 공업이 되잖아요. 요거 원료 산지에 입지를 해야 되는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 우선이 돼요. 그럼 1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돼요. 자, B 공장으로 갑니다. 상품 무게와 부피가 많이 나가며 수출 의존도가 높아 대부분의 상품을 항구에서 선적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 자동차든 철도든 가지고 와서 항구에서 배로 선적해서 가요. 이때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자,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적환지점. 자,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적환지점 또는 이적지점인데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수송비 절감폭이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 5번 정답. 중간 지점 또는 이적 지점 지향형 산업. 저번 주에 배우셨거든요. 13번. 도시의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에서 연구된 것인데 도시 성장 내지는 확대 과정을 버제스는 뭘로 본다? 도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한다. 도시 생태학 포인트고요. 몇 가지, 도시 핵심에서부터 몇 가지, 5가지로 가죠. 자, 1번과 4번을 같이 설명을 하는데 버제스는 도시의 핵심이 중심, 업무지구 CBD에서 밀려나서 퇴폐, 슬럼지구를 형성하는 점2지대가 2번째를 형성해요. 3번째는 공장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 지역이 3번째. 4번째는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급 고소득 주택 지역 4번째. 5번째는 교외의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죠. 이렇게 해서 몇 개?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왼쪽으로 성장하는데 최초의 이론이니까 순서 꼭 기억해둬야 되는데 특히 뭐를 했어요? 점이지대가 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2번째 동심원상에 있다. 꼭 기억. 4번 정답. 2번 1945년도에 나타난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장점을 수용한 이론인데 한 도시의 토지용 상태는 여러 개의 핵심을 중심으로 토지용이 결정돼요. 여러 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서로 분리된 이산적인 핵심이 형성되면서 도시 전체가 성장합니다. 자, 3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도시 주거 공간 구조는 호이트는 교통축이 나와야 돼요. 교통망. 교통의 축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 교통축 부채꼴 모양 키워드가 나왔네요. 호이트 맞는 지문. 1939년에 나타난 이론입니다. 자, 5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고급 주택 지역. 자, 여러분 5번 보시면요. 도시 여기 핵심에서부터 교통의 축을 따라서 이렇게 방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방사가 되는데 우리는 고속교통망 축 가까이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니까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인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고급주택지역을 형성하고 고급주택지역 좌우는 집값이 고급주택보다 싸서 중급주택지역이 선점을 하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과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뭐예요? 고급주택지역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5번 맞는 지문. 자, 14번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고전 학파에서는 지대를 뭘로 봤다? 우리는 어떻게 돼? 기회비용이 아닙니다. 자, 고전 학파에서는 지대는 잉여의 성격으로 보죠. 여러분 총수익에서 노동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의 성격으로 보면서 뭘로 간주한다? 불로소득.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나타난 소득이 아니다.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기회비용이 아니라 뭐죠? 잉여. 1번 정답. 말을 딱 바꾸는 게 해석이 안 돼서 틀려요. 기회비용도 몰라서. 자, 2번 리카도는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되며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를 전제로 차액지다. 리카도는 항상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 꼭 기억해야겠죠?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비옥도의 차이입니다.
자, 3번 알프레드 마샬은 단기에서는 시장에서의 뭐죠? 수요의 힘, 단기에서는, 장기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뭐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에 영향 미치죠. 그래서 단기에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의 힘, 장기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생산비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는 이 그림을 처음 만든 사람이 마샬이에요. 3번 맞고, 고전학파는 생산비 가치설에 뭐를 두고 있다? 이론적 바탕. 생산비는 수요와 관련 없어요. 공급이지 생산비는. 그래서 상품 생산에 투입된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한다.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생산비 가치설의 이론적 바탕을 두고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지대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 불로소득을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파가 고전학파입니다. 5번 신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죠. 고전학파가 잉여지. 예? 신고전학파에서는 지대가 잉여가 아니에요. 지대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한계 생산물, 자, 토지를 한 단위 더 투입을 했을 때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되냐, 여기다가 가격, 토지 가격을 곱해주면은 이게 바로 뭐죠? 토지 한계 생산물에 대해서 가격을 곱해주면, 토지 가격 곱해주면 토지의 한계 생산물의 이 가치가 지대를 결정합니다.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 됩니다. 자, 15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부동산 시장 개입의 정치적 목표는 소득 분배 면에서의 형평성, 자원 배분 면에서의 효율성, 또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는지만 정부에서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 때문 맞습니다. 시장의 실패란 시장이 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한다. 즉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데 개념이 나와 있고요. 자, 4번 시장의 실패는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또 시장 실패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죠? 외부 효과가 존재하거나 공공재가 존재하거나 또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든지 독점이나 과점 같은 불안전, 우리가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합니다. 5번 정답. 자, 15번까지 풀었네요. 잠시 쉬고 16번부터 가겠습니다.